안녕하세요, 맞사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돼지고기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나간 이후에 격려와 질책이 많았습니다. 격려보다는 질책이 많았는데요. 네가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거냐, 그리고 항생제는 독약이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맞습니다. 제가 항생제를 독약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무항생제로 알고 우리가 먹었던 것들 중에 실제로는 완전 무항생제가 아니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법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내용도 틀렸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제대로 알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민들이 그 무항생제 축산 법령이 시행되는 거를 막고 연기를 해서 유예기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프레임이 딱 농민들이 욕먹기 좋은 프레임이긴 한데 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법령만 발표하면 뭐 하냐. 지금 구제역 백신도 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 그래서 1년 반 정도 늦춰가지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오늘은 무항생제 축산 말고 또 돼지고기, 모돈 아시죠? 모돈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모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알기 위해서 여러 기관에 전화를 드려봤는데 직접적인 대답을 듣기보다는 법령집을 찾아보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직무유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머릿속에 다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보다도 법령집에 보면 굉장히 내용도 많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친환경 축산물 검색하고 행정규칙에서 세부실시 요령 그리고 별표 1에 7번을 보면 자, 이 내용이 이렇게 10장짜리가 딱 나옵니다. 그런데 쭉 다 봐서 제가 한 5번 정도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내용은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 가축은 따로 사육을 하고요. 현행 법령입니다. 무항생제 가축과 일반 가축은 사료 약품 투여도 정확히 따로 하고 기록하고 보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 가축과 완전히 분리를 해서 사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가축으로 키우다가 무항생제 가축으로 키울 때는 전환을 한 다음에 입식이라고 하죠. 들어가서 키운 이후에 소는 최소 1년, 돼지는 최소 5개월, 그리고 알을 낳는 닭은 최소 3개월, 그리고 육개는 최소 3주 이상을 완전히 무항생제 환경에서 항생제를 맞지 않고 키워야만 출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료는 항생제 무첨가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물은 지하수 수질 보전 관하는 규칙에 따라서 깨끗한 물을 먹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행 법규인데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쭉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좀 헷갈리기도 해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보면은 보통 여기 2와 3에 따라 동물의 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휴약기간 2배 기간 이후에 무항생제 축산물로 출하될 수 있다. 이걸 갖다가 제가 이게 뭐가 다르지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는 치료제가 아니라 예방약을 맞았을 때죠. 법정 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예방 조치를 했을 때 휴약기간의 2배 경과 이후에 출하할 수 있다. 휴약기간은 5일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한 달짜리도 있기 때문에 곱하기 2 이상 돼서 그런 경우에만이지,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 좀 헷갈린 부분이 있어요. 1에서부터 2까지에 따른 예방에도 불구하고, 예방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에 걸렸을 때는 의사 처방에 따라서 약을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약을 맞은 가축은 일반 가축으로서 분류가 됩니다. 일반 가축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아예 무항생제 축산물로 출하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했을 때하고,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취약식이라고 하죠.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맞았을 때만 휴약기간 2배 이상 된 다음에 출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병이 걸리거나 해서 주사를 맞았을 때는 일반 가축으로 분류가 돼서 무항생제 축산물로 나가지 못한다. 2016년도에 MBC 보도에 따르면 그냥 주사를 막 맞고도 휴약기간의 2배만 경과가 되면 그냥 나갔다고 이때 보도가 나왔어요. 이때는 이랬을지 모르지만 2018년부터 바뀐 법령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굉장히 깨끗한 사육 환경에서 키우도록 되어 있는데, 지키는 것은 농민의 몫이고 이걸 점검하는 것은 관련 당국의 몫이죠. 우리가 농민과 당국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무항생제 축산물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모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미모자를 써서 모돈인데 평생 새끼 낳는 돼지입니다. 젖돈 시기, 사람으로 말하면 어린이나 청소년 시기에 모돈으로 선택이 돼서 대기방에서 키워지고, 그리고 임신방에서 임신을 하고, 또 분만방에서 분만을 한 다음에 작은 공간에서 평생 많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이만 먹고 새끼만 낳고 젖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도 보통 돼지고기와 다르게 몸집도 커지고 젖이 많이 나오는 그런 사료를 먹입니다. 몸이 3년을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 몸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새끼들이 쫙 붙어서 젖을 빨아먹는데 평생 동안 5번에서 6번 정도 새끼를 낳는답니다. 1년에 2번 정도, 그러니까 3년 정도를 키우는 거고요. 3년 동안 새끼를 다 낳은 다음에는 자, 고기로 팔려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모돈이 왜 나쁘냐, 나쁘다기보다도 왜 모돈이 문제가 되냐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고기 육질이 좋지가 못하답니다. 보통 돼지들은 160일 정도 키워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그 식감인데 3년을 키우기 때문에 10배 가까이 키우기 때문에 굉장히 질기대요. 그래서 껍질채로 우리가 먹는 삼겹살 이렇게 못 먹는답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푹 삶아서 보쌈이나 이런 수육 같은 거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얇게 냉동해서 썰은 다음에 대패 삼겹살로 많이 나간답니다. 제가 대패 삼겹살이 다 모돈으로 만든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대패 삼겹살이 인기가 많아서 그냥 좋은 고기도 대패 삼겹살로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정말 가격이 싼 대패 삼겹살, 이거 국산인데, 국내산도 키로에 한 4,000원 정도, 그 정도에 거래가 된다니까 나올 수가 없는 가격인데 국내산인데 라고 하는 경우는 모돈일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항생제든 모돈이든 모든 논란의 출발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더 값싸게 더 많은 양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맛상무도 영상 찍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껏 싼 거 가성비만을 많이 외쳐왔던 것 같아요. 제가 대본을 쓰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격만을 외칠 게 아니라 좀 어떻게 생산된 제품인지, 어떻게 생산된 재료인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그리고 요즘에는 가성비를 넘어서 가심비라고 하죠. 마음에 드는 제품. 그런데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가안비, 가정비, 안전할 안자, 바를 정자를 써서, 물론 가격 대비라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정말 바르고 안전한 식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더 취재도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목살, 이 고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항생제 아니라고 또 글을 올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항생제 뭉친 게 아니라 고름인데 이게 왜 생기냐. 자, 오일 백신이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일처럼 좀 기름처럼 물성이 좀 꾸덕꾸덕한 게 있는데, 그런 걸 찔러 넣다 보면은 이런데 농이 생긴답니다. 잘 풀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저거는 백신이 뭉친 건 아니고 농이다. 저런 걸 없애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아예 안 생길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먹거리에 대한 좀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맛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